해킹으로 취업하려면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해킹을 얼마나 잘해야 할까요? 이 정도 실력은 넘어야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기준이 딱 있어야 목표를 잡기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개발자분들이라면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테라고도 불리는 코딩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해커에게도 코딩 테스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캡처 더 플래그 CTF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CTF는 해킹 실력을 경쟁한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해킹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CTF를 취업과 연계시킨 것이 바로 채용 CTF이며, 회사에서는 보안 연구원을 채용할 때 채용 CTF를 통해서 지원자들이 기본적인 실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용 CTF를 통해 보안 기업을 취업하고자 한다면 회사가 원하는 수준 및 스킬셋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커 교육 플랫폼 드림액에서 GMD 소프트라는 기업과 연계하여 채용 CTF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 채용 CTF에 나왔던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며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지, 그리고 어떤 지식을 알고 있으면 풀이가 더욱 수월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TF는 2022년에 진행했던 채용 CTF입니다. 구직 의사를 묻는 문제 하나를 제외하면 총 4문제가 있으며, 회사의 성격상 운영체제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시스템 해킹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채용 CTF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드림액에서는 채용 CTF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열리는 다양한 CTF들, 그리고 CTF에 대비하기 위한 강의들과 연습 문제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더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드림액에서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페스티드 테라 문제입니다. VM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리버싱 플러스 기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QEMU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VM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한지, 그리고 해당 VM 환경을 어떤 방식, 어떤 접근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단순한 암호 알고리즘을 역공학해 복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한 물어보게 됩니다. 문제를 별 이슈 없이 구동하기 위한 대부분의 설정이 된 리눅스 OS 환경이 있음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환경에서 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경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get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zip 파일을 받아주게 될 거고요. 압축을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총 3개의 파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파일은 run sh 파일입니다. 해당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QEMU를 구동하기 위한 전형적인 명령어들을 담고 있으며, 이제 리눅스 커널 이미지인 BZT 이미지, 그리고 root.fs라는 이 파일을 디스크 이미지로 사용해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스크립트를 구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리눅스 환경이 새로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루트로 로그인을 하면은 자동으로 쉘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QEMU 환경에서 나가주시고요. 이 문제 상황을 이제 봤을 때 해킹을 당해서 이제 채굴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상머신 환경을 기동한 다음에 이제 ps-ef 명령어를 사용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언가 문제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추론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유저 계정에서 이제 무언가 프로세스를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해커가 트리거했다는 데까지 도달이 가능한데, 이 가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떤 유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 etc 패스워드를 해서 어떤 유저가 있는지를 보면은, 대부분이나 가상머신 환경에 의해서 세팅이 된 유저들을 빼게 되면은 이제 우분투라는 유저가 존재를 하겠죠. 이게 디폴트 유저로도 사용이 되는데, 해당 유저는 홈 우분투 경로에 파일들을 가지게 되는데, 해당 경로 열어보면은 이제 .helper라는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의도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파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해당 파일을 추출해서 내용물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물을 이제 어떤 식으로 추출하느냐, 물론 이제 QEMU에 이미지를 마운트를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비너크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ext 파일을 추출을 해주는 것으로 내부에 있는 리눅스 디렉토리들을 모두 가져오는 식으로 이제 .helper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익스트랙션을 하는데 성공했고요. 해당 경로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보면은 ext-root라는 경로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해당 경로를 열어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상머신 내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리눅스의 폴더 계층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해당 환경에서 아까 전에 홈, 우분투 경로에
접근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helper라는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이 파일을 단순히 실행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제일 먼저 디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WSL 환경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이제 이 친구를 여기에 이제 복사를 해준 다음에 역공학을 위한 분석 도구로는 보통 아이다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은 이번에는 기데라를 쓰겠습니다. 적절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helper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분석을 진행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분석이 진행됐다 싶으면 펑션스에서 엔트리로 들어가 봅시다.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F 파일일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립시 스타트 메인이 있을 거고 이제 첫 번째 인자가 메인으로서 구동이 될 겁니다. 이제 해당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코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helper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인자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마이닝 부스트라는 문자열이 인자로 주어진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로직을 실행할지 실행하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것은 EXECV를 이용해서 유저 빈 경로에 있는 이제 SL이라는 바이너리를 그 로컬 28, 로컬 20, 그리고 로컬 18에 해당하는 인자들을 주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K워커라는 이 문자열이 인자로 존재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무언가가 이 프로세스가 동작을 할 때 은닉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관심사는 USR 빈 경로에 있는 SL 바이너리일 것입니다. 이제 해당 바이너리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경로에서 USR 빈 그리고 이제 SL이라는 바이너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리눅스 유틸리티들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강제로 삽입을 해서 사용자들이 분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바이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너리 또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트리에 또 들어가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메인 펑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메인 펑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이너리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가장 위에서 이제 인자들을 1043A0 주소에 있는 곳에 한 글자 한 글자씩 복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CL록을 써서 동적으로 공간을 할당받은 뒤에 이제 한 바이트 값을 이제 각각 이제 생성한 배열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한루프 부분을 돌면서 위의 조건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컬 18이 0x23보다 이제 큰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로컬 18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값이 증가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본 로직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직이 통과가 되면 펑션 1011시구를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유도를 했던 채굴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것과 같은 동작을 무언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만 두고 보면 이 함수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로직을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로직을 만족을 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이제 여기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인자로 어떤 값을 주어야 이 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가 이제 저희의 관심사가 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하나하나씩 그 인자를 1바이트씩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4320이라는 친구에다 넣게 됐죠. 이 값에다가 이제 특정한 상수 값을 곱해서, 왜냐하면 데이터 영역이 104020에는 이제 특정 데이터가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컬 10에다가 계속해서 누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누적을 한 로컬 10 값을 이 4280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 값이 4140에 있는 값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0x24번, 그러니까 총 36번을 반복하게 돼서 이 조건을 끝까지 만족하게 되는 문자열을 사용자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채굴에 해당하는 로직을 실행해 주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화두는 이제 뭐가 될 것이냐면은 바이너리에 박혀 있는 이 4140 및 그리고 4020에 있는 값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입력해야 될 인자 값을 역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덧셈 연산과 이제 곱셈 연산으로 이제 암호화 로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연산을 적절하게 이제 열연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인자를 입력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풀이를 위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lve.py라는 코드를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저희가 들고 싶은 값은 이 4020에 있는 약간 일종의 이제 키, 그러니까 이제 곱셈에 사용되는 값들과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4140에 존재하는 암호화를 한 다음에 어떤 값과 비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4020에 해당하는 값들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함수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8바이트짜리, 그러니까 롱이 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총 36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롱 36의 배열로 이제 해당 배열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값을 이제 copy special에서 python 바이트 스트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4140에 있는 데이터 또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값도 이제 롱 36만큼의 배열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 또한 copy 바이트 스트링을 써서 그 다음에 얘는 row2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값들을 이제 실제로 8바이트짜리 36개의 배열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싱하는 로직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u64를 사용할 거고요. 로키 i부터 8바이트 단위까지 이제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0부터 36개인데 이제 8만큼인데 8개의 스텝만큼을 가도록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동일한 로직을 이라는 거를 생성하는데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오게 되고, 아까 전에는 키와 그 사용자의 입력을 곱한 다음에 누적합을 계속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각 단계에서 누적이 되게 되는 값은 이제 앞에 있는 값에서 뒤에 있는 값을 빼는 것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의 값은 이제 누적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값이 이제 그대로 해서 나온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plain text라는 친구를 선언을 하게 될 거고요. 2라는 친구의 0에다가 그리고 키 0을 나누는 것으로 바이트 하나를 구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ASCII 코드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CHR을 붙여주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35만큼 돌 건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가 위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P를 계속해서 값을 누적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분석한 로직대로라면 i 플러스 1에 있는 내용에서 i에 있는 내용을 뺀 다음에 그 i 플러스 1번째 키를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ASCII 코드로 해석한 값을 지속적으로 누적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는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실제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플래그 형식에 맞는 문자열이 나오게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플래그가 동작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상머신 위에서 우리가 생성한 플래그 코드를 그 유저 빈 SL에다가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L 입력하면은 세그 폴트가 뜨게 되는데, SL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넣게 되면은 와이닝을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 로직이 동작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플래그가 실제로 답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페스티드 테란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풀이를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어떤 프로그램이 수상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바이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바이너리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자의 입력이 어떤 특정한 입력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해당 입력이 암호화되어서 비교가 되는지까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당 로직을 역으로 분석함으로써 역연산 로직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임자의 값을 도출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채용 CTF의 두 번째 문제 레그2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